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주단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11,000선 돌파 사상 최고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7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 미 실업 지표 호조에 나스닥 11,000선 돌파했다. 다우가 0.68% 올랐다라는 이제 소식인데요. 다우 같은 경우는 0.68% 올랐고요. S&P는 1.0% 올랐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이 1.0% 올랐죠. 그리고 이제 S&P가 0.6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나스닥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P나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따라오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P는 그 최고치보다 아직 못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치 뚫고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죠. 11,000선 가고 있습니다. 이날 이제 나스닥 대장주 애플은 3.49%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6%, 알파벳은 1.8%, 아마존은 0.62%, 페이스북은 6.94%, 49%가 상승하며 나스닥을 이끌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탑5죠. 탑5가 애플이 현재 1등,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있는데 여기서 2등하고 3등이 왔다 갔다 하고, 아니죠. 2등이 이제 2등하고 3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MS하고 아마존이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알파벳, 페이스북 이런 순서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탑5가 이제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애플이 특히 많이 올랐는데 8월 7일 이제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배당 낙일입니다. 8월 13일 날 이제 배당을 주는데 배당일이죠. 8월 13일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6.49% 정도가 올랐는데 이유는 틱톡을 베낀 릴스라는 이제 그 앱을 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릴스 같은 경우고 릴스 같은 경우를 갖고 그 페이스북이 연맥인 회사가 한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스냅챗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 없어지는 메시지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페이스북이 했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제 성공적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페이스북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스닥 11,000과 S&P 5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사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기술주 강세를 두고 S&P 500이 아니라 S&P 5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그 웰스 매니지먼트의 이제 벤 칼슨 이 사람이 따져보니까 S&P 500 지수에 속한 505개 기업 가운데 상위 10개 기업 연환산 수익률이 9.6%인 반면 451에서 505 사이의 기업은 마이너스 38.5%였다. 그만큼 이제 양극화가 극심하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얘기고, 그 상위 5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S&P 5라고 얘기를 하는데, 5라는 기업들이 아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얘네들이죠. 이게 이제 1970년대 니프티 피프티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연상시키는데, 니프티 피프티는 이제 뭐냐? 이제 1960년대 말서부터 1970년대 초까지 시기에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한 50개 종목을 말하고요. 미국에서 이제 처음 쓰였고,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주식들이고, 주로 이제 경기 흐름을 타지않으면서 안정적인 우량주를 의미하는 말이다라고 하고 있죠. 이때 이제 오일 쇼크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횡보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급등하지도 않고 그렇게 급락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이제 50개 종목만 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믿을 건 50개 종목만 믿을 놈들이고, 얘네들이 이제 우량주인데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그 먹는 거라든가 이런 기업들이죠. 이제 생활 필수품 이런 기업들인데,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니프티 5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니프티라는 뜻이 매혹적인, 핫한 이런 뜻이 되겠죠. 매혹적인.
그래서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그 나스닥 100, 뭐 이제 QQQ라고 하죠. ETF가 있는데 이것보다 세계 1등 주식의 수익률이 최근 몇 년간은 압도적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나스닥 100보다는 뭐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이제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될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 5개 기업이 모든 분야에 이제 도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야에. 그래서 이제 다른 산업 분야들을 이제 먹어가면서 문어발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주식 100만 주를 매각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제프 베조스가 왜 매각했냐? 자신이 설립한 우주 탐사업체 블루 오리진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억 달러 상당의 아마존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뭐 정확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제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도 뭐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스티브 잡스처럼 기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의 CEO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제고가 되면 사람들은 이쪽을 믿게 되고 이렇게 믿게 되면 이제 충동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큰 유동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넘치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냐? 주로 이제 이 5, S&P 5로 갑니다. 니프티 5나 S&P 5 이런 기업들로 가고 있죠. 자, 어제는 왜 올랐을까? 어제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19만 건이다. 팬데믹 이후 최저치다라고 하는데 요게 한 2주간은 좀 올랐었어요. 올랐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다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141만 건을 하회했다. 이렇게 크게 하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2주간 늘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크게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으로 이제 돈이 흐르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돈의 흐름이. 그래서 이제 유럽의 재정 7천조 이제 7천억 유로를 이제 푼다고 하면서 이제 유로가 강세로 갔죠. 그 이유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처럼 돈을 막 푸는 게 아니라 5년치 세금을 기반으로 이제 돈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럽의 통화는 더 많이 풀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의 가치가 지켜지니까 유로가 강세로 갔죠. 자, 유로가 강세로 가면 어디가 나빠집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죠.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없는데 뭐 이제 그 자국 화폐가 가치가 높아지면 이제 수출이 안 되고 오히려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꽝된 거죠. 독일이나 프랑스, 뭐 이탈리아 여기 이제 작살났습니다. 좀 많이 떨어졌어요. 유로가 강하니까 이제 수출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자,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그때서부터 이제 추락을 거듭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92포인트대입니다. 92포인트. 이제 100포인트가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달러 가치가 이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달러 가치는 이제 더 휴지가 되거나 이제 쓰레기가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이 더 몰리는 거죠. 어디로? 미국의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달러 가치가 이제 떨어지면서 금과 은은 달러하고 이제 반대로 움직이니까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새로 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신중해질 필요는 있어요. 계속 이제 그 추매를 하다 보면 뭐 만약에 떨어졌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는 좀 크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뭐 올라간다고 계속 사거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한 텀 쉬었다가 떨어지면 추매하겠다 이런 이제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신흥국 쪽으로 돈이 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머물면서 거기서 미국의 탑5 종목만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MS 같은 경우는 이제 틱톡을 통째로 인수를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알고리즘 분리 뭐 8년 걸린다는 예상도 있다. 그러니까 MS가 이제 틱톡 인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MS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여기만 인수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지금 중국을 빼놓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 나라들, 그러니까 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권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까지도 전부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인수된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뭐 주가가 그렇게 빵 뜨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틱톡의 위상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2019년 2분기에서 2020년 2분기 사이에 앱 다운로드 건수가 있는데 압도적입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틱톡을 금지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틱톡을 어떻게 보면 그 인도하고 이제 중국하고 국경 분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안 좋았었는데 틱톡이 3억 8천만, 페이스북은 1억 9,200만, 인스타그램은 1억 1,500만. 합쳐도 지금 틱톡을 지금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8,100만이고 페이스북 5,200만, 인스타그램 5,600만. 그리고 브라질도 7,900만. 그리고 인도네시아, 뭐 인도네시아는 이제 페이스북이 좀 더 앞섰네요. 예.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압도적으로 틱톡이 많다라는 거죠. 예. 중국에서는 틱톡이 이제 그 활동을 안 한다네요. 예.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MS가 틱톡을 인수를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파이프라인이 하나 생기는 거죠. 호재죠, 호재. 예.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백신 나오는 대로 선점한다. 미국의 그 7억 회분 싹쓸이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이 백신 선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백신이 제대로 효능을 낼지 여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3일 코로나19의 그 특효약이 앞으로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무조건 이제 저기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 앞으로 코로나19의 특효약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효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반대되는 얘기를 이제 기사 말미에 넣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하면서 그래야지 이제 약간 중립적으로 보이고 메인 기사가 틀렸을 때도 내가 이렇게 반론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항상 그 기사의 메인 기사 뒤쪽에는 그 반론 기사가 이제 반론하는 이제 언급들이 있죠. 자, 근데 만약에 백신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와 당분간 같이 가는 거죠. 이러면 이제 지금까지 진행하던 일들이 이제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 풀어야 되고요. 달러 가치 낮아지고 대신에 이제 금이나 은은 올라가고요. 주식은 언택트 위주로 뜨고 초양극화 시대가 오는 거고요. 이러면서 이제 망하는 게 바로 이제 우버 뭐 이런 그 공유 경제입니다. 예, 공유 경제. 그래서 우버 2분기 매출 29% 감소했다. 우버이츠의 매출은 이제 2배가 올랐다라는 거죠. 이번 분기에 이제 2배 증가한 우버이츠의 매출 12억 달러는 처음으로 차량 호출 서비스 부분에서 부분 매출 7억 9천만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예, 많이 넘어섰네요. 예, 한 7억 9천에서 7억 9천이고 여기 12억이니까. 그래서 호출 총 예상액은 30억 5천만 달러 뭐 이렇고 그리고 우버이츠의 총 예약액은 69억 6천만 달러다라는 거죠. 예, 거의 더블이네요. 예. 자, 코로나 때문에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는 줄었는데 반대로 이제 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는 늘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감염 우려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요즘에 이제 중고차도 엄청 잘 팔립니다. 캠핑카도 잘 팔리고. 그러니까 남들하고 이제 접촉하지 않는 것들은 잘 팔리는 거야. 남들하고 접촉하는 우버는 잘 안 팔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유 경제가 줄어들고 소유 경제가 다시 뜨고 있는 중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 WHO의 발표처럼 뭐 당분간 1년이고 2년이고 이 코로나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공유 경제는 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소유 경제가 뜨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경제에 좋은 현상이에요. 예, 가계는 별로 안 좋습니다. 소비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소유 경제가 뜨면 이제 GDP 상승에 훨씬 유리하죠. 예, 계속해서 사니까. 공유 경제는 뭐예요? 결국은 이제 초반에 쭉 늘어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빌려 타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백신 개발이 시원찮으면 소유 경제가 이제 당분간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백신이 개발되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공유 경제가 뜨고 소유 경제가 질 수 있죠. 뭐 자동차 판매는 줄어들고 뭐 그다음에 중고차 판매도 이제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이제 우버 같은 게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의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더 갈 수도 있다. 아니면 진짜로 사람들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여기 적응하는 거죠. 원래는 한 100일 정도를 이제 습관으로 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완전히 자기 이제 체질화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미국이 돈을 많이 풀자 이제 미국 행정부는 이제 돈 걱정해야 됩니다. 재정 적자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을 걷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관세 재부과를 했다. 미국 업계는 반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항공사에 30조 원 추가 수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재선할 경우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방위비 분담한다. 돈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유럽 잘 사는 나라 여기다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 더 이제 걷겠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제 뭐 트럼프가 되건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되건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방위비나 아니면 이제 특허 분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이제 지식재산권 여기 특허 이제 그 가지고 이제 했던 그 기업이나 이런 쪽은 미국한테 그 이제 특허 분쟁으로 이제 걸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 법인세는 이제 안 건드리니까 주로 이제 이웃 나라들 베껴 먹을 거고요. 바이든이 되면 법인세를 걷어가지고 세금을 충당할 겁니다. 뭐 이게 이제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민주당은 법인세를 더 올려서 복지를 더 많이 하자 이게 이제 모토라 대통령이 안 한다고 이제 뭐 안 할 수가 있냐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만 봐서는 바이든이 안 좋고 트럼프가 더 좋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11월 3일까지 대선 전까지는 유동성을 즐길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미 반도체 추경 나선 중 10년간 법인세 면제 파격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반도체 제조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라는 거죠. 28나노 이하의 반도체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15년 이상 반도체 사업을 한 기업에 최대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자, 이게 뭐예요? 중국이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반도체 공정을 따라잡기 위해서 법인세 면제와 할인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대선이 끝나면 미중 전쟁은 더 심해질 겁니다. 심해질 거고, 자, 중국은 나중에 이제 미국하고 군사 전쟁까지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필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중국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베이다허라고 해가지고 GPS 위성들 발사하고 있어요. GPS 위성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미사일, 항모, 전투기, 위치 추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이제 현대전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반도체죠. 반도체는 지금 뭐 TSMC나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데 거의 한 5나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저전력 반도체가 아니면 잘 안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28나노 하고 있죠. 지금 SMIC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이제 반도체 회사 여기를 이제 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뭐 그렇게 주가가 막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그 봤을 때는 그 IPO를 한 건지 그 이제 예전 데이터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최근 데이터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거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쟁은 뭐냐? 5G,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된 최첨단 전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체제 경쟁, 이제 신냉전이 일어난다면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역량을 여기에 이제 집중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 기업을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 기업이 유망합니다. 유망한데 다만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화웨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GTE 같은 기업들처럼 급락할 수가 있어요.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비추입니다. 비추예요. 차라리 미국의 기술 기업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 돈도 벌면서 향후 미래 가치도 있고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대선 전까지는 달러 약세, 그리고 유로화 강세,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글로벌 머니가 이제 몰리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과 그다음에 금과 은, 그리고 상품 가격의 강세 흐름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매뉴얼은 공황의 끝은 팔거래를 상승하고요.
마이너스 3% 뜨고 이제 2달 플러스 1일입니다. 6월 11일에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8월 12일 전까지 마이너스 3%안 뜨면 공항 끝입니다. 다만 6월 23일에 이제 팔거래 상승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뭐 들어갔어야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0일 전까지 마이너스 3%안 뜨면 그때 뜨면 전량 매도 후 공항 종료는 2달 플러스 1일만 남게 됩니다. 자,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책임과 이득은. 자, 오늘은 나스닥 11,000 돌파 사상 최고치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예, 감사합니다.